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죠. 낙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죠.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주 적어서 혜택을 받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 범위를 넓히면 생명 경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너무 성관계를 생각 없이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인 교육에 의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2019년 4월 11일에 무려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헌법 불합치가 뭐냐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20년 올해 1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워낙 이런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면,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내가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막상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그 약을 파는 듯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주제로 선택한 낙태약이에요. 저희 병원 블로그에도 댓글에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유도하는 이런 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과연 이 낙태약을 정말로 많이 먹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낙태약이 무엇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약에 대한 전문가 천사약국의 이승희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사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프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낙태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프진이 대체 성분이 뭔가요? 이제 성분은 미페프리스톤, 그래서 미페프렉스나 알류사팔육 이런 상품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뭔가 낙태약 하면 미프진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미프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유산을 시키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미프진은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만들어지고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임신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반에서 태아가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미페프리스톤은 이 수정란이 태반에 붙어 있는 걸 떨어뜨리는 역할을 그쵸, 하신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미프진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미프진이랑 함께 먹는 약인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약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미소프로스톨? 딱 한 가지로만 임신 중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미소프로스톨을 연달아 드셔야 되는데 이 미소프로스톨은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이에요. 그렇죠. 위궤양 치료제로 위장약으로 그쵸, 먹고 있던 위장약. 약이에요. 네. 네, 전문약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 있는 성분의 것은 아니고 처방받아서 위궤양 환자에게 사용을 했던 약인데 요즘 보면 위궤양 치료 목적으로 이 미소프로스톨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위궤양 치료 목적으로 쓰려면 그런 효과를 가지려면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많은 양을 먹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복용의 불편함 때문인지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쓰입니다. 근데 이 미소프로스톨이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 말고 자궁의 경부를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자궁 수축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페프리스톤, 이제 미프진 복용 후에 연달아 복용을 하게 해서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는 태아의 조직 또 수태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 수정란을 떨어뜨렸다면 미소프로스톨은 쥐어짜고 문을 열어줘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약을 같이 먹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복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약을 동시에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고 일단 미페프리스톤 600ml를 먼저 복용을 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을 추가로 먹게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을 이제 하루나 이틀 뒤에 미페스톨 먹고 하루나 이틀 뒤에 미소프로스톨을 먹는 거죠. 네. 그럼 복용하고 나서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거는 두통이나 현기증, 또 구역구토, 또 골반의 또 통증, 또 심한 생리통
부작용이 온 것 같은 복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떨어져 나오는 조직들이 나오면서 출혈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다고 해요. 보통의 우리 여성들은 생리 말고는 그렇게 출혈이 있을 일이 없는데 이제 많은 양의 출혈을 하게 되고 이 출혈이 지속되는 기간이나 출혈의 양은 여성마다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고 8%의 여성에게 있어서 30일 정도 출혈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생각보다 약 먹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하게 출혈이 있고 하혈을 하다 보면 빈혈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낙태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자궁 수축을 해서 밀어주지만 그 조직들이 이제 자궁 안에 이제 미쳐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직이 또 외부 조직이니까 우리 막 각종 면역 반응 나타나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심하게는 이제 또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좀 지켜보고 주의해야만 하는 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빈혈, 쇼크, 폐혈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의 감시 없이 혼자 먹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 맞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승인을 합법이 받은 아니니까. 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0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쓰고 네.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쓰이는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합법적인 나라로 일단 그 약을 사러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합법적인 나라에 갔다고 해서 뭐 약국에 가가지고 뭐 타이레놀 사듯이 주세요 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 미프진을 복용을 하려면 복용이 적절한 대상인지를 일단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진짜 임신이 제대로 됐는지 일단 진단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정상 네. 임신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상 임신인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프진을 자궁 외 임신에는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스트기에 딱 두 줄 나온 것만 보고 이거는 미프진을 복용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고 좀 바로 정말 자궁 안에 그 아기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미프진을 일단 복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기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궁 안에 피임 기구가 있다 그럼 먼저 제거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루프를 해도 임신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니까. 네, 그것도 해야 되고 기타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의 환자들이 또 있어요. 천식이 너무 심하다거나 혈전 용의제를 복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심한 빈혈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또 관리 감독 하에 의사가 거의 보는 앞에서 이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병원에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약을 먹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2일 뒤에 그럼 또 병원을 가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갔다가 다시 뭐 이틀 있다가 다시 병원에 와서 또 그 병원에서 미소프로스토를. 네, 미소프로스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에 가셔서 또 출혈을 또 감당을 하고 계시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제대로 정말 완전하게 다 떨어져 나갔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나라에서도 처음에 정상적인 임신인지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미페프로스토를 먹을 때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 앞에서 먹게 되고 또 이틀 뒤에 미소프로스토를 먹을 때도 의사 앞에서 먹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유산이 됐는지를 초음파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법 인터넷으로 유통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진짜 정상 승인을 받지 않은 복제약 같은 경우는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약을 먹겠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약국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써온 약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시판 후의 임상 등을 통해서 부작용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도 바뀌게 되는 게 약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발사탄 우리나라 진짜 뉴스를 며칠간 떠들썩하게 했었어요. 유명한 혈압약인데 몇몇 그 원료를 중국에서 원료를 갖다 썼을 때 그 이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해서 그 중국 원료를 갖다 쓴 그 제약사의 그 발사탄 제품들은 다 그냥 갑자기 이제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불과 얼마 전이죠.
있죠. 라니티딘. 저 어렸을 때부터 왜 위궤양 약이잖아요. 큐란 잔타 널리 이제 쓰였던 약물이에요. 정말 다들 한 번은 드셔보셨을 약이에요. 그쵸. 저희 집에도 뉴스가 터지기 전에 상비약으로 있었어요. 심지어. 그쵸, 맞아.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발암 우려 물질이 있다 해서 이것도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먹던 약도 이런 이제 판매 중지나 이런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승인받은 약들은 우리가 아무리 좀 억울하고 혼란스러워도 방법이 다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도 보면 새로 재처방을 받을 때 나라에서 좀 보조도 해주고 처방도 새로 무료로 받고 약도 교환 처리도 해주고 환불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약을 먹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라는 경우에는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불법 유통된 약을 먹어서 어떤 심각한 부정이 생긴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맞아요. 굉장히 네. 위험한 일이죠. 정말 그리고 예전에 시카고에서 네. 타이레놀에 그 청산가리 들어있던 사건도 그쵸.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거 그때 유명한 사건이죠. 몇 명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타이레놀에도 그런데 이렇게 불법 유통되는 약이 대체 무슨 성분이고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너무 저는 무서운 좀 일인 거죠. 끔찍한데 사실은.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방법을 없으면 찾다 그렇게 했을까도 싶고 그런 심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불법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닐까. 예. 너무 당황하고 겁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저희가 이게 어떤 약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줘야죠. 약을 복용해서 낙태를 한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굉장히 당황하고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이해해요. 하지만 임신 중절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임신을 원할 때 건강하고 무리 없게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성의 몸은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닥터정연이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성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사실. 그쵸? 지금도 성교육하고 있는데 성교육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7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성교육이 조금 더 발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임 교육이에요. 이 성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이전에 생명이 얽혀져 있는 문제거든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 교육이 되어야지 또 피임 교육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또 미프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프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저도 같은 여자로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은 정말 삼키면 끝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약을 복용할 때는 그 부작용과 또 사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드셔야만 될 것 같고요. 일단 미프진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승인이 안 돼서 올바르게 제대로 수입된 약을 우리가 먹게 되기까지는 구매나 이런 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맞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하고요. 닥터 정연이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에 대해서 이승희 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